안녕하세요. 오늘은 for each 루프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for each 루프는 vec 구문 아래에서는 for문과 비슷하게 값을 반복시켜주는 구문입니다. 후디니 내부에서는 for each의 기능 구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부 사베 영역에서 노드를 연결해서 구현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vec 코드를 입력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의 작동 원리는 같지만 세미세는 정말 다른데요.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vec에서 for each 루프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for each 노드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vec 기반 for each 루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임의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quares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불러오셨으면 for each 구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for each 문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구조는 보시다시피 squares의 배열에 스코어가 하나씩 접근을 하는 식이고요. 이 for each 루프문은 사실상 for문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for each 코드가 있는 이유는 바로 편리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리한지, 구체적으로 for문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저희는 이러한 예제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그리드에 스캐터 포인트를 뿌리고 그 스캐터 포인트가 랜덤하게 컬러 값을 갖고 그 스캐터 포인트의 컬러 값을 그리드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뤄볼 내용은 조이오브엑스 13일차 내용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즈를 30대 30으로 키워주시고 로우와 컬럼도 30, 30으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스캐터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스캐터 노드는 지오메트리의 영역 위에 포인트를 랜덤하게 뿌려줍니다. force total count에서 개수를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노드를 생성해주세요. 컬러 타입은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리뷰트 랭글을 꺼내주시고 인풋 0번에는 그리드를, 인풋 1번에는 컬러를 연결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vec를 입력해 볼 건데요. 그런데 아직 vec 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복잡한 코드를 짤 때 알아보기 어렵다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드를 짜기 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저희가 무엇을 짤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코드를 빌드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 저희가 할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스캐터로 생성된 포인트가 각각 가지고 있는 컬러를 그 스캐터의 특정 반경 안에 있는 그리드의 포인트에서 할당을 받게 할 것이고, 그 포인트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레디우스라는 조절자를 생성해서 값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의해 구해진 값을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브리핑이 어렵다면 원하는 바를 한번 저처럼 말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텍스트로 받아서 적어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했습니다. 제가 방금 브리핑한 내용 한번 코드 작성 전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적어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큰 틀을 짜셨으면 구체적으로 이 큰 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세분화시켜서 구성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일단 스트링 웨이 1번을 먼저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스트링 웨이 1번이 구성을 갖춰졌을 때 스트링 웨이 2번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인접 포인트를 구해 볼 건데요. F1 키를 누르시고 후디니 도움말 창으로 가볼게요. 코드를 짜다가 막힐 경우 이렇게 F1 키를 눌러서 함수의 구조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후디니에는 인접 포인트, 그러니까 가까운 포인트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near point 펑션입니다. 근데 near point와 near points 펑션 두 개가 있는데 near point는 한 점에 대해서, near point는 여러 점에 대해서 다루는 함수입니다. 후디니 내에서는 엄청난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그 함수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손에 있고 눈에 있고 머리에 익는 함수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생겨나게 될 것인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차근차근 저와 함께 진행해봐요. 자, near points 펑션으로 들어왔어요. near points 펑션 한번 그 의미를 봐볼까요? 네, 해당 지오메트리에 있는 모든 가까운 포인트를 알아낸다 라는 펑션이죠. 저는 이것을 그냥 긁어오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긁어오면은 백스를 쓸 때 타입 선언이나 인자를,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고 코드를 쓸 때도 훨씬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드를 볼 때 한눈에 모든 구조가 보이니까 뭐랄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멘탈에도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변수에 바로 near point로 구해진 값을 담아오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저희는 두 번째 인풋이기 때문에 1번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골뱅이 표시 뒤에 P가 보이죠? 이 부분은 어트리뷰트 P라는 것인데요. 어트리뷰트란 속성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지금 영상의 주제와는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네, 어트리뷰트는 차후에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때 한번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짧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트리뷰트 P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실행 중인 각 포인트 하나의 좌표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는 최대 거리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캐터에 뿌려진 포인트의 위치와 컬러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위치와 컬러는 어트리뷰트 속성입니다. 이 포인트의 이러한 위치와 컬러의 속성을 얻으려면 바로 포인트 펑션을 써야 되는데요. 이 포인트 펑션 또한 역시 near point와 같이 후디니 헬프 창에서 긁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포인트 펑션의 타입이라고 있죠. 어떠한 포인트 속성을 참조할 건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일단 위치 값을 구해야 하니까 벡터로 해줄게요. 네, 저희는 스캐터 포인트의 위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는 스캐터를 받아오는 지오메트리 1번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네임은 P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넘버는 일단은 0을 입력해 줄게요. 벡터 포스 변수를 복사해서 어트리뷰트 네임을 P에서 CD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프린트문을 써서 한번 구문을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값이 잘 들어왔죠. 스캐터가 가지고 있는 값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지금 0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값이 제대로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스캐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10개죠. 저희가 10개의 포인트를 모두 다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for each 루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했었죠. 그 내용을 살짝 수정을 해줄게요.
자, 니얼 포인트 반경 심 내에 있는 지오메트리 1번과 인접한 포인트를 담은 PTS 어레이 변수의 값을 하나씩 참조받은 지역 변수 PT가 있죠. 이 PT를 0 대신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PT의 의미가 for each 루프가 순회할 때 PTS 어레이 리스트에서 값을 꺼내오고 그것을 PT에 담으니까 pos 포인트 함수의 PT는 최초의 for each 루프가 순회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 인덱스 0번의 포인트, 두 번째는 인덱스 1번, 세 번째는 인덱스 2번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로드맵 1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럼 로드맵 2를 한번 봐볼까요? 로드맵 1번과 똑같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줄게요. 후디니에는 거리를 구할 때 쓰는 디스턴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를 불러와 줄게요. 자, 이제 그 디스턴스 함수를 구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포인터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레디우스라는 조절자를 생성해서 값을 줄여준다는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그래서 디스턴스 펑션을 이용해서 거리값을 구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PT의 위치값을 할당받는 이 벡터 포즈에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벡터 포즈는 for each 안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for each 구문 밖에서는 이 값을 할당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문들을 전체를 긁어서 for each 루프 안으로 들여보내 줄게요. 자, fit 함수를 써줄게요. 이 fit 펑션은 값의 범위를 다른 범위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잠시 뒤에 구문을 작성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값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클램프 함수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지금 이 구문이 조금 복잡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float dist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현재 포인트 어트리뷰트 p와 스캐터 포인트 pos 사이에 거리값을 넣어줬죠. 그리고 지난 시간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한번 타입을 선언한 변수는 그 아래에서 타입 선언 없이 다시 쓰면 이전에 들어갔던 값을 덮어 쓴다 라고 했죠. 지금 이 dist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한번 float 타입으로 거리값을 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dist를 사용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있죠. 하지만 dist가 가진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값을 바꾸더라도 같은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의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dist라는 변수는 처음에
디스턴스 함수로 인해 거리값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fit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거리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fit은 거리값을 기반으로 새로운 0에서 1 범위의 수치로 재계산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디스트 안의 거리 자체가 아니라 구해진 거리를 기준으로 반경을 줄이고 넓힐 수 있는 레디우스 조절자를 조절하여 계산된 값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fit을 1에서 0으로 맞췄으니 레디우스를 늘려주면 레디우스를 통하여 정한 거리 기준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그 확장됨에 따라 저희가 fit 함수의 new_min 값을 1로 하고 new_max 값을 0으로 역방향으로 리매핑을 했으니 0의 거리에 위치했을 때는 1을 그리고 레디우스로 정해진 숫자에 가까울 때는 점점 0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플로 타입의 거리값의 의미는 소실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구문을 작성하시면서 변수에 4를 더해주시면서 꾸며주시면 되겠죠. 즉 디스트는 플롯이라는 타입은 동일하지만 초기에는 공간을 다루는 거리값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 거리로 계산된 또 하나의 수치로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트를 구했고요. 이제 디스트를 컬러에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컬러 값 세팅이 1로 되어 있는데 컬러 값 세팅을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컬러 값에 컬러와 디스트를 곱하여 더해줍니다. 저희 학창시절의 수학 시간에 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모르셔도 부담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곡골로 이루어진 각각을 하나의 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디스트와 컬러가 곡골로 묶여서 하나의 항이 되었죠. 이러면 이 하나의 항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가증항이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통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을 구성하는 디스트는 컬러의 세기를 조절하는 가장 적합한 옷을 입었죠. 바로 여러 번 4를 덧붙여줘서 마침내 0에서 1 사이로 색을 조절하기에 가장 알맞는 모습을 갖췄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에서 마지막 저 문장의 의미는 컬러는 색의 방향, 디스트는 색의 크기 혹은 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CD 그 자체에 더했는데 CD는 저희가 미리부터 깨끗하게 싹 비워줬죠. 자, 그러니 이제 그리드는 스캐터 포인트의 색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for each 루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벡스 기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여러가지 펑션들이 나와서 조금 난해하시거나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초점을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or each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여러가지 함수를 나왔는데 너무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그냥 모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이러한 함수들을 쓰실 테니까요. 그러면서 눈에 익고 머리에 익으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for each 수식에 대해서 지금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for loop로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for loop로 이 수식을 한번 대체해 볼까요?
네, for 루프는 for each처럼 바로 값을 할당받지 못하고 인덱스 넘버를 참조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몇 줄의 코드를 더 생성하여 for each 루프의 내용을 for 루프로도 커버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함수들을 처음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for each문의 구조를 알아보았고 for each문과 for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긴 편에 속하는데 벡스코드에서 for each문의 작동을 한번 이렇게 익혀보시면은 for each 루프 쌉을 이용할 때도 그 구조를 이해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 루프문에 대한 구조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계속 작성해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인지해 나가면서 어떤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 프로시저럴하게 사고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저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는 스크립트를 쓰는 것에 익숙해지게 점점 최적화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지금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영상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시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돌려보시면서 이 구조를 계속 눈으로 파악하시면서 손으로 이 작성을 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벡스코드 입력을 하는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달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유튜브에 제 채널 말고도 TWA님의 한국어 강의도 있고요. 사이드FX에 튜토리얼을 올려놓는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를 천천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